안녕하세요. 닥스김TV의 닥스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닥스김의 두께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께 연습, 여러분 많이 하고 있으신가요? 당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께 연습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고점자 분들보다는 의외로 저점자 분들이 많이 안 하십니다.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두께 연습은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짧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중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대는 무조건입니다. 예전에도 두께 연습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놓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그림과 같은 배치로 놓고 연습해 보세요. 먼저 당점은 무회전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두께를 정합니다. 2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 혹은 4분의 1 두께. 두께 설정은 본인 마음입니다. 저는 두께를 3분의 1로 설정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당점은 무회전입니다. 자, 스톱!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수구에 가 있나요? 일적구에 가 있나요? 두께 연습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수구의 분리각과 궤적만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항상 일적구를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유는 수구의 분리각은 같은 두께를 맞추더라도 수구의 속도, 상하 당점, 스트로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적구가 장축 어느 지점에 도착하는지 보셨나요? 자, 그럼 다시 똑같은 위치에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회전 3분의 1 두께를 겨냥하고 일적구를 맞추었을 때 비슷한 위치에 일적구가 도착했다면 전과 거의 같은 두께를 맞춘 것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포켓을 연습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무회전 당점 5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적구의 반대편을 겨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적구가 장축 비슷한 지점에 맞았다면 거의 같은 두께를 맞춘 거겠죠? 하지만 처음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반대쪽을 맞추었을 때 생각보다 비슷하게 맞추는 현상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여러분이 왼손잡이거나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겨냥할 때와 오른쪽을 겨냥할 때 시선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현상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가 안 맞는 쪽은 약간 오조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얇게 맞을 경우 조금 더 두껍게 오조준, 두껍게 맞을 경우 조금 더 얇게 오조준 합니다. 무회전 당점으로 일적구가 왼쪽 오른쪽 비슷한 지점에 도착한다면 양쪽 다 비슷한 두께를 맞춘 거겠죠? 이번에는 3팁 회전을 주고 연습하겠습니다. 수구의 왼쪽 3팁, 오른쪽 3팁 이렇게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포켓이 아닌 3쿠션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께는 똑같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주고 연습할 때 중요한 건 일정한 수구의 속도입니다. 한 번은 빨랐다가 다음 연습할 때 엄청 느렸다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죠? 바로 스쿼트 커브 현상 때문입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가급적 수구의 속도를 조금 더 활력 있게 보내세요. 자, 이제 회전을 주고 두께 연습을 하면 무회전으로 연습할 때보다 얇게 맞는 현상이 나오죠. 아마도 무회전으로 연습했을 때 본인이 원한 두께보다 얇게 맞는 방향은 회전을 주고 두께를 맞추면 아예 안 맞는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사용할 때도 약간의 오조준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일적구의 방향 및 쿠션의 도착 지점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되었다면 이제는 일적구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연습합니다. 일적구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연습하세요. 바로 수구의 속도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3T 회전 혹은 맥시멈 회전을 주고 수구의 속도를 빨리 보내기도 하고 조금 느리게 보내기도 해봅니다. 수구의 속도를 느리게 보낼 경우 빠르게 보냈을 때보다는 두껍게 맞는 현상이 종종 나옵니다. 빠르게 보냈을 때는 스커트 현상만 이용하고 느리게 보냈을 때는 스커트 현상 이후에 커브 현상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연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스트로크 강약에 따라 언제 커브 현상이 생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생긴다는 거겠죠. 이제는 거리가 먼 일적구를 맞출 때 수구의 속도를 느리게 보냈을 때와 빠르게 보냈을 때 두께 설정을 달리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시멈 회전을 주고 강하게 대회전을 구사할 경우 스커트 현상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조준하고, 예민한 앞돌리기를 구사할 경우 부드럽게 약하게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오조준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당점 두께 연습 방법은 뒤돌리기를 구사할 때 두께 설정입니다. 뒤돌리기 두께 설정은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큐선이 일적구의 안쪽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를 보기가 편하죠. 문제는 옆돌리기와 앞돌리기입니다. 큐선이 일적구의 바깥쪽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두께가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수구와 일적구를 이렇게 놓고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일적구와 수구의 거리를 가까이 놓고 연습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일적구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큐선이 장축 어디를 겨냥했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배치를 똑같이 놓고 일적구를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처음 겨냥했던 장축 지점보다 살짝 안쪽을 겨냥하고 구사하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어느 순간 얇게 맞는 지점이 보입니다. 다시 똑같이 놓고 연습해 보세요. 이제는 얇은 두께가 어느 정도 잘 보이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수구를 좀 더 멀리 놓고 연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연습 방법은 위에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져도 이제는 어느 정도 얇게 맞추는 큐선이 보이기 때문에 두께 맞추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럼 다시 더 멀리, 또 더 멀리, 이렇게 기울기를 더 예민하게 놓고도 연습해 봅니다. 자, 오늘은 닥스김의 두께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두께 연습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본인의 자세, 컨디션, 스트로크에 따라서도 두께가 예민하게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두께 연습을 하면 어딘가 불편한 자세, 불편한 컨디션, 스트로크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약 5개 정도만 두께 연습하고 게임에 들어가세요. 다음 시간에는 알면 너무 쉬운데 몰라서 난구가 되는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질당하세요.